안녕하세요. 건축기술사 77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건축에서 투명해야 될 그런 재료가 있습니다. 특히 창 같은 경우 유리로 해서 투명하기 때문에 어떤 조망과 채광도 되고, 그쵸? 이제 빗물 같은 것도 막고, 이런 투명 재료가 필요한 곳이 창 이외에 뭐 채양 같은 부분에 이런 덮개, 그런 데다가 투명한 어떤 막을 씌우고 싶어요. 근데 재료가 유리도 있고 그 외에 이제 합성수지, 플라스틱 제품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재질이 있고 또 그런 걸 하기 위한 그 프레임은 뭘로 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그 재질의 특성 그런 것과 또 프레임의 어떤 재료, 색상 그리고 본체 건물과의 그런 어떤 디자인적인 조화 같은 것을 생각해 보기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리 같으면은 현대 3대 건축 재료의 하나죠. 철, 유리, 시멘트. 이 중에서 유리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이 채양에 필요한 그 재료 중에서, 그럼 먼저, 투명 판재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알아보면요. 첫 번째, 유리가 있습니다. 유리. 유리는 우리가 많이 쓰이는 거는 일반 그냥 소다 유리라 그러는데, 채양으로 쓰는 유리는 일반 유리 말고, 일반 유리가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면은, 강도가 좀 약하다. 그리고 위험한 겁니다. 그 위험한 것을 막기 위해서 유리 중에 안전유리라는 게 있어요. 안전유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하나는 접합을 해서 안전할 수가 있고, 또 대표적인 거는 열 처리를 해서 그 강화유리라는 게 있습니다. 강화유리가 안전한 이유는 강도도 세지만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요 콩알만하게 부스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유리와 달리 일반 유리는 깨졌을 때 이 크게 깨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 몸에 맞았을 때 이 도끼나 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동차 유리는 전부 강화 유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안전 유리가 됩니다. 자동차도 뭐 일반 측면 같은 데는, 뒷면 같은 데는 그냥 일반 홑겹 유리인데, 이 전면 유리는 특별히 뭡니까? 라미네이팅을 했죠. 이렇게 접합을 해서 자세히 보면 두 장 유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고강도 필름이 들어있죠. 그래서 깨져도 부스러져 나가지가 않습니다. 채양 같은 것도 그런 어떤 안전 기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 유리는 안 쓰고 열 처리한 강화 유리로 하든지, 또는 망입 유리라는 게 있어요. 뭐 특별히 열 처리한 강화 유리는 눈으로 봐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거기 스탬프가 찍혀 나오죠. 근데 그림에서 보듯이 유리라는 게 있어요. 망입 유리. 망입 유리는 유리 사이에 철망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철망이 유리 사이에 들어가 있고, 그 유리 두께 사이에, 그림에서 보듯이 그런 건데, 그렇게 철망을 넣고 강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안전한 그런 유리가 됩니다. 그래서 소방용 그런 화재 방지에서 안전하기 위해서 망입 유리를 쓰고, 그래서 망입 유리는 어때요? 화재가 났든지 깨진다든지 할 때 유리 파편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질 않습니다. 철망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특징은 망이 들어 있어도 절단이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망입 유리도 절단이 가능하고, 단지 강화 유리, 강화 처리된 유리는 강화가 된 다음에는 이 절단이나 구멍 뚫기 이런 게 안 돼요. 바로 그냥 깨집니다. 그래서 열 처리하기 전에 유리를 전부 자르고 구멍 뚫을 때 있으면 뚫고 그렇게 한 다음에 열 처리를 해서 강화를 시켜요. 그래서 유리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휜 강도도 높아지고 충격 강도도 높아지고, 그리고 깨졌을 때 콩알만하게 다 부스러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부스러지죠. 그래서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다. 그래서 유리는 채양으로 할 수 있는 유리는 열 처리를 한 강화 유리 또는 이제 망입 유리, 이런 거를 또 쓰게 되죠. 그래서 일반 유리는 잘 못 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폴리카보네이트라고 돼 있는데, 일명 뭐 렉산이라고도 합니다. 렉산. 그래서 렉산은 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그냥 유리처럼 혼유리, 홑겹으로 나오는 게 있고, 그 두께별로 유리처럼 다 나오죠. 두께가 뭐 1mm, 2mm, 뭐 10mm, 두꺼운 거는 뭐 그 이상도 나오는데, 주문품으로. 그 다음에 같은 재질의 폴리카보네이트인데, 2중, 3중 폴리카보네이트가 있어요.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색상도 있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 골판지처럼, 그죠? 구멍이 그렇게 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살은 굉장히 얇은데 구멍이 그렇게 뚫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열 효과도 있고, 그리고 호판보다는
이렇게 어떤 우그러짐 같은 게 굉장히 없습니다. 판판하고. 그래서 요 렉산이라는 거, 폴리카보네이트들 많이 써요. 그 색상은 뭐 아크릴처럼 다양하게 나오진 않는데 투명, 그 다음에 약간 갈색이 나오고, 그리고 뭐 초록색 계통, 그림에 보듯이 그렇게 종류는 다양하게 색상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2중, 3중 폴리카보네이트가 있다. 근데 이 폴리카보네이트는 이제 합성 수지 계통의 플라스틱 계통의 이 판 중에서 가장 그 기후에 대한 내후성도 좋고, 그리고 강도도 좋고, 일반적으로 이 플라스틱 계통이 햇빛을 받으면은 그 자외선에 의해서 탈색도 되고, 또 이 경화가 됩니다. 딱딱해져요. 그래서 갈라지고 결국 약한 강도 충격에도 부스러지게 됩니다. 근데 이 폴리카보네이트는 이 결합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내구성이 탁월하게 좋아요. 그래서 가격은 폴리카보네이트하고 유리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물론 두께가 같으면 오히려 폴리카보네이트가 더 비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폴리카보네이트 한 3mm 두께나 강화 열 처리한 5mm 두께 유리나 거의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는 많이 안 난다. 오히려 유리가 좀 더 쌀 수가 있습니다. 유리는 이제 시공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폴리카보네이트는 굉장히 우수하다. 그래서 형태는 일반 유리처럼 평판, 그 다음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2중, 3중 폴리카보네이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골판이 또 나옵니다. 골판. 골판은 폴리카보네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FRP 재질도 있어요. 그래서 3번에 보면은 채광판 FRP라고 해놨죠. 그게 뭐 제품명으로는 또 뭐 선라이트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가격은 좀 저렴해요. 그래서 FRP라는 거는 파이버라는 게 그 일종의 이렇게 실 같은 털 같은 고강도 유리 섬유 같은 거를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플라스틱에다가. 그래서 FRP, 레인포스트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섬유로 보강한 플라스틱이다. 그래서 FRP는 투명도가 많이 떨어지죠. 왜? 그 유리 섬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리 자체가 이렇게 투명성은 있는데 그 털이 들어가면서 섬유가 들어가면서 약간 뿌얘집니다. 그래서 섬유로 보강한 플라스틱 FRP. 이게 골진 그런 골판으로 또 나오고, 네 번째는 아크릴인데, 사실 아크릴은 이렇게 뭡니까 폴리카보네이트 그 렉산보다 내후성 같은 게 떨어져요. 그래서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은 그게 강도도 약해지고 또 색상도 좀 변합니다. 그래서 실외에는 잘 안 써요. 그렇지만 색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아주 총천연색으로 나오고 두께도 단단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크릴은 많이 안 쓰니까 실내에서는 좀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이 두께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평판인데 5cm 두께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한 5cm, 4cm 두께 이 투명도는 좋아요. 아크릴이 그런 걸로 뭡니까 이런 귀금속 그런 진열장 같은 거를 만들어 놓으면 투명성도 좋고, 그 다음에 혹시 도난이라든지 망치로 때려도 부시기가 힘들 정도로 두께가 두꺼운 거는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뭐 체양 같은 데는 잘 쓰질 않고, 포맥스라는 판이 있어요. 포맥스. 여기 지금 표에는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왜냐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포맥스 판은 참고적으로 그냥 알아두세요. 이 스티로폴 같은 그런 거품질 합성수지 플라스틱 판을 압축을 굉장히 해가지고 표면은 그래도 반질반질한데 안에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다공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무게는 좀 가볍고, 아크릴이나 폴리카보네이트처럼 뭐 기계 같은 걸로 힘들게 자르지 않아도 카타칼로 이렇게 잘라질 정도로 이렇게 강도는 세질 않아요. 그러니까 스티로폴을 굉장히 압축한 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포맥스라고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투명 평판의 종류는 크게 나누면 유리 재질이 있다. 그 다음에 폴리카보네이트라든지 또 채광판 FRP, 그러니까 선라이트 이런 거. 그 다음에 아크릴판이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또 하기 위한 프레임은, 뼈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프레임의 종류를 보면은 이거 한 예로 요거는 이제 목재로 한 거예요. 그렇죠? 주택이 본체가 이제 목조 주택이니까 또 걸맞게 목재로 했는데 각재. 그래도 외부에 노출되니까 방부목 같은 게 쓰는 게 더 적합할 거예요. 뭐 방부 처리 안 한 그냥 일반 목재도 그렇게 뭐 금방 썩거나 망가지진 않을 텐데 방부목을 쓰면은 좀 더 오래 가지 않겠냐. 물에, 그
다음에 이런 햇빛에. 그래서 목재로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거는 가장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용이 적게 들려면은 그냥 목재로 뼈대 프레임을 만들어서 선라이트 그런 판을 갖다 얹으면은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어요. 그림에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간단하게 체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로 프레임을 할 때는 잘 건조된 그런 목재, 옹이 같은 것도 좀 적고 이런 목재로 하면은 괜찮아요. 그리고 집하고 잘 어울리게, 그리고 오일 스테인이라든지 그런 걸 좀 발라주면 좋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프레임은 철제입니다. 철제는 주로 각파이프를 사용하게 되는데, 각파이프도 어떻게 돼요? 그냥 페인트 칠을 주로 해서 쓸 것 같으면 칼라 각파이프를 쓰시면 되고, 칼라 각파이프는 그림에서 보듯이 방청 칠이 아예 돼가지고 나와요. 기본 칠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연도 금된 아연도 각파이프가 있죠. 아연도 각파이프는 잘 안 나는데 거기에 일반 페인트가 잘 부착력이 좀 너무 매끈매끈해서 떨어집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페인트도 굉장히 좋은 게 나오기 때문에 이 아연 각파이프에도 얼마든지 칠을 해서 색상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뼈대 재질은 이 알루미늄이 있어요. 알루미늄. 그래서 알루미늄 기둥을 세울 수 있고, 그 폴리카보네이트 렉산 전용 그 알루미늄 바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서 그림에서 보듯이 이 고가공, 그러니까 바를 밴딩을 해서 그렇게 곡면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재료, 뭐 목재, 철제,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이 중에서 밴딩 가공을 한다 그러죠. 이렇게 곡가공을 할 수가 있어요. 기계에 넣어서 이 파이프나 스테인리스 파이프, 철제, 뭐 알루미늄 전부 이 곡면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유리를 제외하고, 유리도 마찬가지로 프레임이 곡면으로 됐으면 유리도 그 곡면 가공을 보내서 유리도 이렇게 휘어가지고 가공을 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이제 비용도 들고 곡가공 그 곡면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좀 번잡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리를 제외한 폴리카보네이트라든지 뭐 요 FRP 이런 것들은 전부 곡면으로 이렇게 끼워서 시공이 돼요. 특히 그 플라스틱 계통 평판은 곡면으로 안 하고 그냥 평면으로 할 때는 이게 밑에 프레임 그 간격이 어느 정도 좀 넓어지면은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처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폴리카보네이트라든지 FRP, 아크릴 종류는 이렇게 곡면 가공을 해서 곡면으로 끼워놓으면 이 곡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처지는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오히려 곡면 가공이 쉽다. 뭐 지금 여기 사진에 보듯이 주차장 들어가는 그런 캐노피 같은 데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현관, 채양 이런 데도 곡면 가공을 해놓으면 그래서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 이거는 뭐 이 네 가지 중에서 제일 뭡니까? 부식성도 없고 강도도 좋고. 근데 중요한 점은 이 스테인리스가 건물에 들어갔을 때 어울리기가 굉장히 좀 힘듭니다. 이유는 뭐예요? 얘가 번쩍거리죠. 색깔도 튀고 금속성으로서. 물론 스테인리스도 표면 가공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밀러, 그러니까 포리싱을 해서 이 반질반질한 거 있죠. 그 광택이 나는 거. 그 다음에 헤어라인이라 그래서 이렇게 뿌옇게 처리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뭐 레코트판, 옛날 그 LP판 레코트판처럼 그렇게 이렇게 줄이 가가지고 미세한 줄이 가서 광택이 안 나는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 특히 광택이 나는 그 포리싱된 스테인리스 파이프라든지 그런 스테인리스는 굉장히 번쩍거리기 때문에 건물하고 어울리기가 조금 힘들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 밖에 여기 지금 1, 2, 3, 4번까지 했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또 기성 제품이 있어요. 체양 같은 거 짧은 거는 그 브라켓식으로 해서 그림에 보이죠. 요런 거. 저건 이제 주물 제품인데 저런 식으로 벽에다가 브라켓으로 박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뭐 폴리카보네이트라든지 유리라든지 이런 거를 끼울 수 있게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의 종류는 다시 말하면 목재, 철제, 알루미늄,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스틸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에 내가 원하는 색을 칠해서 쓸 수 있는 거는 목재 같은 경우는 일반 뭐 에나멜, 라카 이런 칠은 되도록 안 하죠. 스테인 같은 걸로 색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롭게 색을 칠할 수 있는 거는 철제, 각파이프 중에 그 칼라 각파이프, 이거는 뭐 라카라든지 또 뭐 에나멜 이런 페인트를
뭐 원하는 색상대로 또는 뭐 광택이 나게 무광택 칠 이런 거를 골라서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색상이 중요한 게 그 본체 건물하고 요 채양, 캐노피 이런 게 좀 어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칠을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됩니다. 그 밖에 이제 부속 자재로는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파일이라는 게 그림에서 보듯이 그런 막대기 종류인데 요 이음매가 있죠. 이렇게 두 장, 뭐 아크릴이 됐던 폴리카보네이트가 됐던 유리가 됐던 이렇게 만났을 때 거기다 끼워주는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더 씌워주는 그런 부자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덮개바 같은 거 단면은 그림에 보듯이 이렇게 생겼는데 저게 그러니까 두께별로 나오죠. 저 폴리카보네이트 이중 렉산 같은 거는 두께가 꽤 많이 나가요. 그래서 10mm짜리, 16mm짜리 이렇게 두께별로 특히 이제 알루미늄으로 된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덮개바라든지 또 마감 엔드바 그림에 나오듯이 디귿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끄트머리 쪽에 이렇게 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속 자재들을 적절하게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중 렉산 같은 걸로 뭐 문짝을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 샤워 부스에서 많이 보지요. 그래서 거기에 프로파일이 PVC로 된 거, 그 중에서 뭐 자석으로 된 것도 있고 그림에 보이죠. 이런 여러 가지 그 부속 자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채양 같은 데서는 잘 안 쓰는데 정첩 종류도 있고 정첩 종류는 유리로 했을 때 샤워 부스에도 쓰지만은 어떤 채양이라든지 뚜껑에서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 금속재로 된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그런 정첩 같은 걸 쓸 수가 있어요. 그림에 보는 거는 이 경우는 이제 벽에다가 부착을 시켜서 거기다 유리를 껴줄 수가 있는 거고 또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정첩은 유리와 유리 그렇죠. 유리가 벽체를 이루고 또 유리에 맞물려서 끼는 정첩 종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결 부속 이것도 이제 유리 같은 재질에 쓰는 요 부속들인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캐노피에서 보는데 거기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그 보면은 이렇게 모양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거미 그 연결 철물이 있습니다. 확대해서 그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그림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구멍을 먼저 뚫죠. 유리에 그 맞는 구멍을 다 뚫어서 가공한 다음에 그 거미 브라켓을 껴서 그 나사로 조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금속하고 유리가 만나면 안 되니까 거기에 고무 패킹이 다 들어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조립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미 브라켓 부속도 좀 비싸고 유리도 꽤 두꺼운 걸로 하면은 유리값도 비싸고 그 프레임도 조금 유리가 무겁잖아요. 보통 뭐 8mm 강화 유리 이상을 쓰게 되는데 무게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프레임 철제도 조금 두꺼워져요. 그래서 좀 비싸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빌딩이나 그런 데다 이제 쓰게 되는데 보통 주택에서는 이런 정도의 부속은 잘 안 쓰죠. 모르겠어요. 모더니즘으로 해서 겉에 이제 박스형으로 집을 디자인하고 겉에 뭐 돌 같은 걸로 다 마감을 했을 때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부속 자재 중에서 중요한 게 코킹제입니다. 코킹. 그래서 코킹은 보통 우리가 실리콘 그걸 많이 쓰는데 특별히 이 체양 같은데 외부에 쓸 때는 외부용 실리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말로 외부용 실리콘 또는 뭐 렉산용 실리콘 하는데 보통 이제 이 메이커 제품인데 이런 것들 일반 실리콘보다는 조금 비싸요. 한 30%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해주면은 오랫동안 견딘다. 햇빛에 추웠다, 뜨거웠다 뭐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게 부착력, 접착력이 좋아요. 각종 이 부속품의 종류들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밖에 나는 뭐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불투명 재질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칼라 골철판도 나옵니다. 우리가 함석판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죠. 함석판은 이렇게 골진 철판인데 어떻게 돼요? 거기에 아연을 도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연 도금 그 각관, 아연 도금 파이프하고 뭐 색깔이 똑같죠. 왜냐면 아연을 도금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폴리카보네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FRP 또 지금 뭐 골철판 마찬가지지만 얘네들이 일반 판 같으면 보세요. 일반 판 같으면
이런 형상에 힘을 못 씁니다. 별로 힘을 못 써요. 볼펜 한 자루 뭐 얹어놔도 얘가 처지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런 골철판을 접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골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골을 주는 이유는 밑에 받침을 별로 안 해도 얘가 굉장히 빳빳하게 견딥니다. 비록 한 장의 종이지만은 이렇게 골을 주니까 뭐 리모컨을 얹어놔도 이렇게 버티네요. 리모컨을 얹어놔도. 네. 이만큼 이런 골을 줬을 때, 이렇게 골을 줬을 때 굉장히 힘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골판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투명한 거를 요구하지 않을 때는 이런 칼라, 철판, 골 철판도 있고, 우리가 골함석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요즘에 이제 색상이 아예 도색돼서 나오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너무 뜨거운 햇빛을 막고 싶다 그러면 뭐 샌드위치 패널 그런 걸 갖다가 체양에 그냥 뚜껑을 얹어도 됩니다. 그 대신에 그거는 이제 뭐 햇빛은 안 들어오는 거죠. 이제 평판, 투명판의 종류, 그 다음에 프레임의 종류 이렇게 좀 나눠봤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재료의 조합이다, 그쵸? 폴리카보네이트나 아크릴도 다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뭐 이중으로 된 것, 삼중으로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투명도 있고 반투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뭐 굉장히 무늬가 많이 나와요. 지금 이게 잘잘하게 나와가지고 총망라하지 못했는데 명칭도 다르고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지금 한 여기서 보는 것도 한 3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유리를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프레임도 거기에 걸맞게 알루미늄으로 할지 목재로 할지 스테인리스로 할지 그런 것들을 그 건물 본체하고 다 조화가 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을 뭐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차양 같은 경우, 그렇죠, 이게 건물의 일부분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또 이런 의문이 있죠. 그러면 가장 그 비싸게 들어가는 재질 차양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은 스테인리스에다가 아마 유리 또는 스테인리스에다가 좀 두꺼운 폴리카보네이트 이렇게 조합을 하면은 조금 비싼 축에 들어가요. 그리고 가장 저렴한 거는 그냥 각재 같은 거로 프레임을 세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선라이트라든지 그 FRP 같은 거 그런 골 판을 얹어 놓으면은 간단하고 별로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골판은 별로 그렇게 부자재도 많이 안 들어가요. 근데 골판 전용 그 못이 있죠. 와샤가 껴있는, 패킹 와샤가 껴져 있는 그런 못을 박아요. 그림에서 보이면 저런 못을 박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스테인리스는 사실상 번쩍번쩍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튀는 거예요. 존재감이 뭐 굉장히 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긴 좋죠. 이게 뭐가 좋냐? 뭐 부식이 안 되고 칠할 필요도 없고 튼튼하고, 그렇지만은 이게 잘 어울리게끔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건물 본체보다도 그 체양의 그 프레임 스테인리스가 너무 번쩍거리기 때문에 그 조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자, 여러분들이 자, 평판 재료는 유리로 할 것인지 또 뭐 폴리카보네이트 렉산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정하시고, 색상도 여러 가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도 여러분 그 주택에 걸맞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디자인을 한번 해보시고 멋진 체양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소개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구독자 질문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또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7이었습니다.